자, 페이지 80에서 81페이지 보호의 선 스펙트럼 실험을 잠깐 보도록 하자.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어? 그치. 자, 수소 원자에 자,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수소 원자에 뭘 설명하기 위해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때 이 선 스펙트럼은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그래서 불연속적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수소 원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해. 왜냐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일 때, 수소가 전자 몇 개지? 한 개잖아. 수소일 때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 헬륨이나 리튬 같이 여러 개의 전자가 있는 원자들은 약간씩 틀린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 보호는 수소 원자일 때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원자 모형 변천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 자, 원자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누구야? 돌턴. 자, 돌턴은 원자를 어떻다라고 설명했어? 쪼개지지 않은 원, 또는 쪼개지지 않은 구형. 근데 실제로 이 원자는 쪼개지고 이 안에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었지. 자, 이 원자 안에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의 개념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야? 톰슨이고, 자, 이 톰슨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 모양을 제안한 거야? 음극선 실험. 자, 전자 발견 실험이지, 그치?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제안했어. 자, 그다음 얘를 또 한 차례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야? 러더포드인데, 러더포드는 자, 얘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체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플러스는 원자에게 뭉쳐 있고 자, 주변에 대부분 빈 공간이고 그 빈 공간에 전자가 돌고 있다 라고 설명하는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하게 돼. 행성 모양.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돈다. 자, 이 러더포드는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이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된 거야? 그렇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래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두 가지 실험 결과가 있었어. 자, 첫 번째,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자, 두 번째, 극히 일부분 부피가 매우 작고 밀도가 큰 원자 핵이 존재한다.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실험 결과였던 거야. 그래서 이 러더포드는 자,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의 양성자가 다 몰려 있고 대부분 빈 공간에서 전자가 돌고 있다. 이런 행성 모양을 제안한 게 바로 러더포드야. 자,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양을 한 단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야? 보호야. 자, 이 보호는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원자 모형을 설명을 하게 돼. 자, 이 보호는 자, 러더포드는 원자 핵이 있으면 주변에 전자가 그냥 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 보호는 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면서 돌고 있다. 그것을 전자 궤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자 궤도 이름을 뭐라 붙였어? 전자 껍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자, 이 전자 껍질은 이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 궤도고 그냥 궤도가 아니라 특정 에너지 상태의 궤도라고 설명을 해준 거야. 자, 안쪽으로부터 자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매길 수 있는데 이 껍질의 이 숫자를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주양자수. 뭐라 부른다? 주양자수. 주된 양자수 해서 기호는 뭐야? 스몰 n. 자, 다시. 자, 전자 껍질을 안쪽으로부터 숫자를 매긴 거.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 주양자수. 그리고 기호는 뭐라? 스몰 n. 됐지? 자, 그리고 안쪽으로부터 이름. 첫 번째 껍질 이름. K. 두 번째는 L. 세 번째는 M. 네 번째는 N.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고, 그러니까 커진다, 높아진다라고 봤어. 그래서 이 안쪽이 가장 에너지가 낮고 바깥 껍질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그냥 쭉 높아지는 게 아니라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는 디엄, 디엄, 디엄,
띄엄 존재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 자, 각 껍질의 에너지 높낮이를 뭐라 부른다? 에너지 준위. 자, 각 껍질의 에너지 높낮이를 뭐라 부른다? 에너지 준위. 자, 에너지 준위는 EN 해서 여기 주양자 수를 써주면 돼. 자,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kJ per 몰. 자, 다시 외울 거야. 자, 에너지 준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kJ per 몰.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기준보다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준위라는 건 뭐냐면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중요해. 자, 이 기준면보다 낮으면 마이너스고 높으면 플러스인데 이때 기준면은 뭐냐?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를 완전히 떼내는 무한대. 자,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를 완전히 떼는 이 무한대가 기준면이기 때문에 이 전자 궤도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kJ per 몰. 그래서 근데 이게 물리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 자,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볼트 per 몰이야. 그래서 이 V값이 나오게 되면 상수가 얼마가 돼? 13.6이 나와. 자, 이거는 물리 원이니까 자, 화학만 하는 사람은 몰라도 되고. 자, 화학에서는 1310이고 물리에서는 13.6이야. 왜? 단위가 킬로줄이냐 일렉볼트냐 이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시를 할 거면 자, 마이너스 N 제곱분의 뭐로 넣어주면 돼? K. 상수를 K로 묶어주면 훨씬 더 편해진다.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껍질의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요만큼이야. 자, 두 번째 껍질은 요만큼이고 세 번째 껍질은 요만큼이고 네 번째 껍질은 요만큼이고 점점점 그 간격이 어떻게 돼? 좁아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껍질. 자,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높낮이, 에너지 준위는 얼마? 자, 이게 1로 하면은 주양자수 1을 넣어주면 돼. 그럼 얼마야? 그치, 여기다 1을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K. 자, 두 번째 껍질. 얘가 두 번째 껍질이야. 자,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높낮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K. 여기다 2를 넣어주니까. 자,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K. 네 번째는 마이너스 16분의 K에서 점점 간격이 어떻게 돼? 좁아지고 얘가 무한대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이니까 0이야.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 기준면이 된다. 무한대일 때. 자, 그럴 때 잠깐 봐봐. 잠깐. 자,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야? 아니, 차이. 얼마야? 4분의 3K잖아. 그치? 근데 무한대에서 두 번째까지 에너지 차이는 얼마야? 4분의 1K야.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가 두 번째에서 무한대 차이보다 어떻다? 3배만큼 커.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차이가 세 번째 무한대보다 어때? 더 커. 그래서 점점 더 이 작아지는 폭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 된다는 거. 돼, 안 돼?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전자를 이 사이사이 존재할 수 없어. 이 껍질의 에너지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자,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 전자를 이동시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돼. 자, 바깥에 있는 전자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 돼. 자, 그럴 때 그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이 방출하는 자,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전자 전위에 의한
에너지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전자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전자가 밖으로 이동을 했다가 또는 안으로 이동을 했다가, 자,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전자전이. 요걸 빨리빨리 외워야 돼. 자, 전자가 이동하는 걸 뭐라 부른다? 전자전이. 자, 전자전이에 따라서 흡수하거나 이 방출하는 이 에너지 차이. 자, 요게 차이라는 뜻이잖아. 변화량. 자, 차이는 자, 몇 번째 껍질에서 자, 몇 번째 껍질로 떨어지느냐. 요 공식에 넣어서 대입을 해주면 되고, 그게 그 차이가 HF H 람다분의 C에 비례한다. 자, 여기서 이 H는 자,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건데, 자, 무슨 상수라고?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건데 너네가 알 필요도 없어. 대입도 안 해. 오케이? 그래서 신경 쓰지 마. 자, 중요한 것은 얘야. F. 그리고 람다. 얘가 중요하거든. 자, 이 F는 뭐야? 진동수. 자, 요 람다라고 표시하는 요 표시. 예? 약간 드립자처럼 생긴 거. 이거 우리가 람다라 읽어주거든. 자, 얘는 항상 파장이야. 뭐라고? 파장. 손가락으로 해봐. 무슨 표시라고? 파장. 얘는 뭐라고? 진동수. 그래서 이 전자전이에 의한 에너지 차이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자, 다시. 자, 이때 이 에너지 차이는 뭐에 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C는 뭐냐? 자, C는 광속이라고 부르는 건데 빛의 속력이야. 자, 빛의 속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여기서 변하는 값은 진동수하고 파장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자, 전자가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그만큼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는 진동수와 파장이 존재한다. 돼, 안 돼? 자, 그러면 얘네들 계산하는 법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갈게.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했어. 은혁이. 자, 이때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자,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해. 에너지 흡수야? 정신 안 차려? 서 있어. 정신 차리라고. 자, 에너지를 이 차이만큼 어떻게 된다고? 흡수해 방출해. 자, 방출하지.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를 어떻게 구해? 은혁이. 자, 세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첫 번째 에너지 준위를 빼주면 돼. 그러면 세 번째 에너지 준위는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9분의 K. 빼기 얼마야? K. 됐지? 그게 뭐에 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자, 얘네들은 짧게 배워도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외우고 넘어가야 돼. 자, 일시정지. 자, 여기까지 먼저 필기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얘네들을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좀 해보자. 여기 봐봐. 자, 아까 말했듯이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K. 자,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K. 자, 세 번째가 마이너스 9분의 K. 자, 무한대가 0. 아까 얘기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첫 번째 껍질로 이 전자가 떨어지는 게 에너지 차이가 당연히 어때? 제일 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크면 파장은 어때? 파장 짧아. 자, 에너지 차이와 파장은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곡선이야. 다시 에너지 차이와 파장은 무슨 관계? 반비례. 뭐는 비례야?
진동수는 비례. 빨리빨리 외워.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제일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파장이 가장 짧아. 그래서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자외선 영역에 나타나. 자, 이 선 스펙트럼은 오른쪽으로 가면 파장이 길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뭐가 커져? 진동수가 커져. 됐어? 그래서 가장 파장이 짧은 영역이 어디다? 자외선 영역. 그래서 자외선 영역은 딴 곳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영역이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그 다음이고, 자,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가장 에너지 차이가 적겠지, 그치? 그래서, 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고, 자, 얘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 자,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은 가장 에너지 차이가 적기 때문에 파장이 가장 길겠지. 그래서 무슨 영역이야? 적외선 영역. 해서 얘는 세 번째 껍질까지만 이름을 외워주면 돼. 자, 교재 볼게. 자,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슨 계열? 라이먼. 두 번째는 발머. 세 번째는 파시엘. 이름 외워줘. 영역하면 뭐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오케이? 계열하면 뭐야? 라이먼, 발머, 파시엘. 오케이?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자, 자외선 영역도 마찬가지로 여기 봐봐. 파장이 오른쪽으로 길어지잖아. 그러면 이 선 나타나는 게 점점 어떻게 된다? 넓어져. 자, 가시광선도 여기가 좁았다가 다시 넓어져. 적외선도 여기가 좁았다가 어떻게 돼? 넓어져. 오케이? 자, 이 좁은 게, 자, 알고 보면 이래. 알고 보면 자, 얘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잖아. 자, 첫 번째 껍질로 떨어졌을 때, 자, 요 선, 가장 왼쪽에 있는 선, 파장이 가장 짧아.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크겠지. 그러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야? 무한대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무한대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선은 무한대 마이너스 1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여기 맨 끝만 알 수 있어. 무한대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 그러면 오른쪽에 이 첫 번째 가장 파장이 긴.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제일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선은 몇 번째에서 떨어지는 거야?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그러면 그 다음 선은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그 다음 선은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오케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넓은 쪽이다, 좁은 쪽이다? 넓은 쪽이다, 무조건. 어디라고? 넓은 쪽.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좁은 거의 맨 끝은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야.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몇 번이야? 3번에서 2번.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얘는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자, 얘도 가장 넓은 게 뭐야? 네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얘는 다섯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뭔 소리인지 알겠지? 가장 파장이 긴 애들만 알 수 있어. 에너지 차이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게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요 선과 요 선 사이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 선. 자, 띄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연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이 사이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껍질과 껍질 사이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부른다? 불연속적이다. 자, 교재 볼게. 자, 교재 맨 위에. 자, 왼쪽 페이지부터.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자, 프렌즈가 통과시키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 거기 줄. 자, 수소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수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됐다. 자,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이고,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 자, 원자 주변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서 무슨 운동을 한다? 원운동을 한다. 거기 표시. 자, 이 궤도를 뭐라 부른다?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가까운 쪽부터 K, L, M, N 이름 붙이고 N을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로 불러준다. 각 껍질이 갖는 에너지 주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양자수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mol.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mol. 자꾸 말하면서 외워야 돼. 자, 밑에 보면 자, n이 커질수록 이웃한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 거기 줄 쳐놓고. 자, 오른쪽 위에. 자, 전자전이가 뭐야? 오른쪽 페이지 위에 전자전이. 전자가 다른 껍질로 이동하는 거. 거기 줄. 자, 전자전이. 이게 무슨 용어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하게 된다. 됐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 바닥 상태. 그 상태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깥 껍질로 이동한 걸 뭐라 불러? 들뜬 상태. 자, 됐고. 자, 밑에. 자,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거기 줄.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 빛만 방출하기 때문이다. 거기 줄.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사이드 보면 자, 봐봐.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증가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파장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봐봐. 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전자는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해? 가시광선. 그럼 반대로 두 번째 껍질에서 무한대로 이동을 하려면 전자가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지. 자, 흡수해도 반대로 똑같은 거야. 그 영역에 해당되는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봐봐. 자, 화학에서는 요즘에 이 계산 문제가 빠졌지만 그냥 참고로 본다면 여기 봐봐. 자,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야. 오케이?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있어. 얘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와 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의 합과 같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야.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에너지의 합과 같다. 맞아, 틀려? 맞지. 아, 당연히 맞아. 맞다고.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 구하는 방법은 아까 뭐였어? HF1 플러스 HF2. 자, 또는 뭐야? H 람다 1분의 C 플러스 H 람다 2분의 C.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자, 이거는 지금 화학원에서는 지금 이 계산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참고야. 됐죠? 자, 여기까지 필기. 아, 잠깐만. 한 가지만. 자, 뒤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원래 잘 나왔던 문제 하나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자, 잠깐 봐봐.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은 전자를 떼내서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자, 수소는 전자가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가 어디에 있어? 첫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에서 어디로 떼내야 얘를 양이온을 만들 수 있어? 그렇지, 무한대로 떼내야 양이온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외워. 자, 지금 이 문제를 외워야 돼. 자, 누구의? 수소의 무슨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첫 번째 껍질에서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낸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K야. 마이너스 1312kJ. 돼, 안 돼? 근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흡수 방출이니까 그냥 K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됐죠? 자, 여기까지 필기.